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 자료는요. 루돌프 슈타이너가 1923년에 했던 강연 중 일부입니다. 네, 그 괴테하눔 건축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질의응답 형식의 강연인데요. GA449로 알려져 있죠. 맞아요. 근데 이게 슈타이너 본인이 직접 검토한 속기록은 아니라서 오류 가능성은 좀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아요. 네, 그 점은 중요하죠. 내용이 정말 다양해요. 뭐 치료, 위생, 자연현상, 우주 이런 것들인데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히 물질주의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는 슈타이너의 좀 독특한 통찰들 이걸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부터 좀 뭐랄까 도발적인 주장으로 시작해 볼까요? 슈타이너는 생명이 죽은 물질, 그러니까 화학 반응으로 우연히 생겨났다는 거 있잖아요. 네, 자연 발생설 같은 거요. 네, 그 현대과학의 기본 전제에 거의 정면으로 맞섭니다. 오히려 그는 암석이나 뼈 같은 죽은 물질이 살아있는 것에서 분리되어 나온 결과물이라고 봤어요. 네, 이게 정말 상당히 파격적인 발상이죠. 보통 생각하는 방향이랑 완전히 반대니까요. 그렇죠. 그는 생명의 근원을 땅이나 어떤 물질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저기 에테르로 가득 찬 우주 공간에서 찾습니다. 에테리어? 네, 땅의 중력이 모든 걸 아래로 끌어당기잖아요. 근데 이 에테르라는 것은 반대로 모든 생명을 위로 또 바깥으로 밀어내는 뭐랄까 생명력장 같은 거 아니면 반중력 같은 적극적인 힘이라고 설명을 해요. 아, 그러니까 중력과는 반대되는 힘이 우주에 가득 차 있고 그게 생명을 만든다. 그렇죠. 살아있는 우주적인 흐름이 먼저 전제하고 우리가 아는 물질, 특히 죽은 물질은 그 생명 활동이 이렇게 응축되거나 남겨진 흔적, 찌꺼기 같은 거라는 관점이에요. 아, 진짜 일반적인 생각하고는 완전 거꾸로네요. 보통은 죽은 것에서 생명이 나온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살아있는 과정에서 죽은 게 파생된다. 네, 맞아요. 예를 들어 우리 몸의 뼈가 생명활동의 결과물이듯이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단단한 암석조차도 과거의 거대한 지구 생명활동의 잔해일 수 있고 심지어 먼 미래에는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고 본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의 상상을 펼치는 거죠. 굉장히 스케일이 큰 이야기입니다. 와, 정말 흥미롭네요. 그리고 이런 물질 너머의 에테르적인 세계를 보는 관점은요. 그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단테가 묘사한 세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지구 중심의 영적인 에테르 세계고 코페르니쿠스가 설명한 건 우리가 관측하는 물리적인 천체 세계다. 이렇게 딱 구분을 해요. 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렇게 나눴군요. 네. 그리고 과거에는 한 18세기 말까지도요. 사람들이 플로지스톤 같은 개념을 받아들였거든요. 플로지스톤이요? 그게 뭐죠? 연소할 때 물질에서 빠져나간다고 생각했던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요소예요. 일종의 불의 원소 같은 거죠. 그런 식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자연스럽게 여겼는데 그랬는데? 그 유명한 라부아지에가 연소할 때 무게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 즉 산소가 결합하는 걸 측정해내면서 상황이 확 바뀌었다고 지적합니다. 아하, 측정 가능한 것, 무게를 잴 수 있는 것만 이제 과학적인 사실로 믿기 시작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에테르나 그 플로지스톤 같은 개념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버렸다 이런 이야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물질주의적인 사고가 어떻게 자리 잡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슈타이너는 본 거죠. 측정 불가능한 건 그냥 무시하게 되었다는? 이야, 이게 물질주의의 시작에 대한 슈타이너식 해석이네요. 맞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색채에 대한 이해도 좀 달라요. 뉴턴과는 다르죠. 색깔이요? 뉴턴은 빛 안에 모든 색이 다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프리즘 통과하면 무지개색 나오는 거. 네, 그렇죠. 근데 괴테 그리고 슈타이너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색이란 건 빛과 어둠이라는 이 두 개의 극성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해서 생겨나는 거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빛과 어둠의 상호작용이라. 이것도 참 새로운 시각인데요.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하늘색하고 노을색이에요. 우리가 매일 보는 거잖아요. 네네. 푸른 하늘은 우리가 이 밝은 대기층을 통해서 저 너머의 어두운 우주 공간을 볼 때 나타나는 색이고요. 아, 밝은 빛대기를 통해 어둠을 본다. 네. 반대로 붉은 노을은 태양빛이 저녁 때 두꺼운 대기층이나 구름 같은 좀 어두운 매질을 통과하면서 강렬해질 때 나타나는 색이라는 거죠. 와, 그러니까 빛이 어둠을 만나면 붉은 계열로 가고
어둠이 빛을 만나면 푸른 계열로 나타난다. 이런 원리군요. 그렇죠. 빛과 어둠의 만남, 그 경계에서 색이 태어난다고 본 거예요. 와, 진짜 매일 보는 현상인데 설명이 완전 다르네요. 근데 슈타이너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갔다고요? 색채랑 우리 몸의 생리 현상까지 연결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이게 또 스타이너적인 발상인데 마치 햇빛, 그러니까 붉은 계열의 빛을 쬐면 몸이 좀 활성화되는 것처럼 붉은 색조가 우리 몸의 산소 활용이나 건강한 혈색에 기여한다고 봤어요. 붉은색이 산소랑 관련이 있다고요? 네. 반대로 푸른색조나 어둠은 이산화탄소 작용과 관련이 있어서 우리를 좀 더 차분하게 가라앉히거나 심하면 창백하게 만든다고 연결을 시켰습니다. 푸른색은 이산화탄소. 와, 이것도 신기하네요. 그래서 강연 중에 보면 창백한 아이에게 탄산칼슘, 즉 석회 처방을 언급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도 슈타이너식으로 해석해 보면 몸 안에 과도한 이산화탄소 관련 작용, 그러니까 푸른색이나 어두운 경향성을 좀 잡아주고 반대로 산소 순환, 즉 붉은색이나 밝은 경향을 돕기 위한 시도로 연결지어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물론 현대의학과는 다른 접근이겠지만 그 나름의 논리가 있네요. 그렇죠. 그만의 통합적인 시각인 거죠.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또 굉장히 흥미로운 개념이 있었어요. 인간 내면의 상반된 두 힘에 대한 이야기, 아리만과 루시퍼라고 하셨죠. 네. 슈타이너는 우리 인간 안에는 근원적으로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 경향성, 두 힘이 끊임없이 작용한다고 봤습니다. 두 가지 힘이요? 네, 하나는 아리만적인 힘이라고 불렀는데 이건 우리를 물질 세계에 아주 단단히 묶어두고 몸과 마음을 딱딱하게 경화시키는 힘이에요. 메마른 지성이나 현학적인 태도, 또렷하게 깨어있는 의식 상태와 관련이 깊고요. 아리만은 딱딱하고 메마르고 물질적인 힘. 네. 반면에 다른 하나는 루시퍼적인 힘인데요. 이건 정반대예요. 우리를 부드럽게 만들고 기존의 형태를 좀 해체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환상이나 어떤 열광 상태, 신비주의적인 경향, 혹은 약간 꿈꾸는 듯한, 잠자는 듯한 의식 상태로 이끌죠. 루시퍼는 부드럽고 환상적이고 약간 영적인 힘. 근데 이 둘이 서로 반대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리마는 우리를 땅으로 너무 끌어내리려 하고 루시퍼는 우리를 현실에서 너무 벗어나 붕 뜨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와, 듣고 보니까 마치 한쪽은 너무 차갑고 딱딱하게 만들고 다른 한쪽은 너무 뜨겁고 막 흐릿하게 만드는 그런 힘 같네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균형이 깨지면 병적인 상태가 된다. 이렇게 봤다고요? 네, 맞아요.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것이 곧 불균형이고 그게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염증성 질환인 늑막염 같은 거 있잖아요. 폐에 물 차는 거. 이건 루시퍼적인 힘, 그러니까 형태가 해체되고 너무 부드러워지는 경향이 과도해진 상태로 해석을 해요. 아, 루시퍼적인 게 너무 강해져서 염증이 생긴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 반대 성질, 즉 아리만적인 특징인 경화나 건조함의 특성을 지닌 것을 활용해야 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자작나무, 숯 같은 걸 언급하기도 하죠. 그게 균형을 맞추려는 치료적인 접근인 거예요. 오, 질병을 그런 내면의 힘의 불균형으로 보고 반대 성질을 이용해서 균형을 맞춘다. 네. 그래서 슈타이너는 기독교적으로 된다는 것 역시 이 두 극단적인 힘 사이에서 끊임없이 중심을 잡으려는 노력, 그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듣고 보니 현대사회나 특히 교육이 너무 이성이나 물질적인 측면, 그러니까 아리만적인 힘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는 슈타이너의 비판도 좀 곱씹어 볼 만한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오늘 이렇게 슈타이너의 강연 일부를 통해서 에테르라는 우주적인 생명력 개념이라던가 빛과 어둠의 춤으로서의 색채, 또 아리만과 루시퍼라는 내면의 두 힘 같은 물질 너머를 보려고 했던 그의 참 독특한 세계관을 잠시나마 맛보았습니다. 네. 사실 그의 설명들은 확실히 현대 과학의 일반적인 설명과는 좀 거리가 멀죠. 그래서 처음 들으면 다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맞아요. 솔직히 좀 낯설기도 하고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뭐랄까 측정 가능한 것만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며 보이지 않는 세계라든지
우리 내면의 이런 복잡한 역동성까지 통합적으로 이해하려고 했던 그의 시도 자체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에 대해 굉장히 신선한 질문을 던져준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꼭 그의 설명 하나하나에 동의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다른 관점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동감입니다. 그의 주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긴 어렵겠지만 적어도 물질 너머의 영역까지 탐구하면서 통합적인 이해를 추구했던 그 열정만큼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생각해볼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어쩌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고 측정하기 어려운 요소들 또는 우리 안에 아리만과 루시퍼로 상징되는 이런 양극단의 힘들을 좀 더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그 사이에 저 나름의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삶과 또 삶을 추구하는 여정에 어떤 새로운 깊이나 관점을 더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한 번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희는 다음 탐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